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2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이더리움 레이어1은 세계의 원장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홍보성 발언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30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펀드 중 26억 달러 이상을 이더리움에 집중 투자했다는 소식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과연 레이어2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왜 다시 레이어1이 부각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모든 것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탈릭 부테린의 최근 발언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더리움 레이어1은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되고 허가 없는 세계의 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2013년 이더리움 백서에서 처음 제시되었던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메시지로 최근 레이어2의 확산 속에서 레이어1의 가치를 다시 부각시키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중립적 시스템이라며 레이어2 중심의 확장 서사에서 벗어나 레이어1의 기술적 철학적 기반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발언이 단순히 기술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가치인 탈중앙성과 검열 저항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언과 동시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투자 전략도 이더리움 레이어1 중심의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 30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 펀드 구성 내역을 공개했으며 이 중 26억 달러 이상이 이더리움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곤, 솔라나 등은 단 1%에서 5% 수준의 소액 배정에 그쳤어요. 6월 19일에는 이더리움 6,053개를 추가 매수하여 총액 1,500만 달러 상당을 이더리움 신탁에 편입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베팅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이더리움을 보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블랙록은 레이어2 프로젝트보다는 이더리움 자체의 중립성, 검증된 보안, 그리고 레이어1 기반 자산 토큰화 능력에 확신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42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는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이자 컨센시스 대표인 조셉 루빈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레이어1을 방어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레이어1은 세계의 마스터 원장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검사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무허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특히 이더리움이 검열 저항성, 설계의 투명성, 그리고 자체적인 자기 교정 메커니즘을 통해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더리움이 점점 더 탈중앙화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 집중적 개입이나 조작 시도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기반 합의 구조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거버넌스 왜곡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진단했어요. 이런 발언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400% 성장하여 현재 7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 중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되었어요. 블랙록의 빌드 펀드는 29억 달러 규모로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펀드인데 이 중 93%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USDC 스테이블 코인의 75%가 이더리움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제 금융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이더리움 레이어 1의 복잡한 기술적 분석과 기관 투자 동향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기술적 분석은 물론 기관 투자 동향과 토큰화 자산 시장까지 전문가들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솔라나 등 주요 암호화폐들의 레이어 1 vs 레이어 2 분석, 기관 투자 흐름,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 동향까지 영상에서는 다 전하지 못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지금 바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대응하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솔라나, 폴리곤 등 빠른 체인들과의 비교해서 초당 거래 수나 수수료 경쟁에서는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속도보다 장기적인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안정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속도를 추구하는 레이어 2 및 신규 체인들이 사용자 경험에서는 강점을 보이더라도 기관 투자 관점에서 투자 기반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토대는 결국 이더리움 레이어 1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5년 계획을 통해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처럼 단순하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는 속도보다는 보안과 신뢰성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최근 이더리움 레이어 1의 확장성을 내년까지 10배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년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레이어 1을 약 10배 정도 안전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네트워크의 보안과 탈중앙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싱글 슬롯 파이널리티를 통해 거래 확정 시간을 현재 15분에서 수초로 단축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변화예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리스크5로 교체하는 계획도 있는데 이를 통해 제로 지식 증명 성능을 50배에서 100배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VM을 RISC-V로 교체하는 계획도 있는데 이를 통해 제로 지식 증명 성능을 50배에서 100배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셉 루비는 최근 미국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항상 매우 솔직했다며 커뮤니티도 이더리움, 컨센서스, 그리고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대한 우려사항을 표현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어요. 이는 이전 SEC 의장 게리 갠슬러 해서의 불확실한 규제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논의가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또 다른 강점은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약 29%가 스테이킹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블랙록도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SEC와 협의 중입니다. 비트와이즈의 스테이킹 ETF가 7월 4일에 승인될 예정인데 이것이 승인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된 상품을 통해 스테이킹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연기금이나 기부금 같은 보수적인 자금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어요.
조셉 루비는 최근 이더리움이 궁극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의 유틸리티와 신뢰 기반 금융 시스템 구축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선 프로그래머블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실제로 이더리움은 디파이, NFT, 토큰화 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유틸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 토큰화 자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이더리움의 유틸리티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어요.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 집중 투자는 장기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블랙록의 26억 달러 투자는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해석됩니다. 둘째, 레이어 1의 가치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보안과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셋째, 토큰화 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더리움의 실질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동력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 추가적인 매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규제 환경 개선으로 기관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레이어 2의 성장이 이더리움 레이어 1의 수요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레이어 2가 레이어 1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둘째, 경쟁 체인들의 기술적 우위가 지속될 경우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 변화나 기술적 문제 발생 시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넷째, 높은 가스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용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블랙록의 대규모 이더리움 편입과 비탈릭 루빈의 연쇄 발언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더리움 레이어 1이야말로 암호화폐 생태계의 근간이다. 단기적인 속도나 수수료 이슈가 아니라 검열 저항성, 오픈 거버넌스, 토큰화 플랫폼으로서의 신뢰성이라는 구조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기관들의 자금 배분과 커뮤니티 리더들의 메시지에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ETF, RWAs,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디지털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더리움 레이어 1에 대한 전략적 신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탈릭 부테린의 5년 단순화 계획과 레이어 1 시바의 확장 로드맵은 이더리움이 속도와 보안을 모두 잡으려는 야심찬 시도로 평가됩니다.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미래 금융 인프라에 대한 확신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더리움 레이어 1의 복잡한 기술적 로드맵과 기관 투자 전략을 단순한 뉴스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소통방에서는 매일 전문가들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솔라나 등 모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실시간 기술적 분석은 물론 기관 투자 동향과 DeFi 생태계 변화까지 전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술적 변화와 투자 기회, 혼자서 파악하기 어렵다면 지금 함께 하셔야 할 때입니다. 댓글창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2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라서 댓글창 아래에 링크 클릭하고 전화번호 남기실 때 커피라고 간단히 메모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은 세계 원장, 발언의 의미와 블랙록의 레이어 1 집중 투자 전략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속도보다 신뢰성을 중시하며 이더리움 레이어 1에 집중하는 이유와 향후 토큰화 자산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할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음에도 더욱 정확한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